경기도의 한 노인주간 보호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이 한창인데 수업 도중 발생한 돌발 상황. 어르신 한 명이 요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로 향한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하셔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예, 자주 그런 일이 잦으세요. 자주 입퇴원을 자주 하셔요.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일이 잦다는 대체 이유가 뭘까? 정상적인 호흡 근육은 이 횡격막 근육이나 늑간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면은 그런 근육 갖고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 부호흡근을 써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알아온 박종수 씨.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인 밥 먹는 것조차 그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앉았다 일어나도 숨이 가빠서 헐떡헐떡해. 그래 한참 쉬어가지고 또 먹어. 아내와 사별 후 급격히 악화된 건강. 그는 15년째 숨막히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폐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매일 빼놓지 않고 한다는 약물 흡입. 잠시나마 증상은 완화되지만 이 또한 고통이다. 도고 달고야 이게 입안이 막 털어. 입안이 막 힘들어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약들. 심지어 날이 추워지면 먹어야 할 약이 늘어난다는데 이제 날은 추워지고 이제 겨울에 어떻게 지내냐 이게 걱정이야 지금. 그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해놓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숨막히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불과 며칠 전에도 응급실에 실려가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심한 폐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폐염증, 폐렴이 생긴 부분입니다. 염증 때문에 고름까지 가득 찼던 심각한 상황.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도염증이고 폐렴은 폐의 염증, 이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질환이다. 인후염, 비염, 폐렴 등 날이 춥고 건조해지면 늘어나는 각종 염증성 질환. 그런데 몸속 염증을 방치해 만성화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 만성염증은 암, 치매, 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몸 구석구석에 퍼져 전신 질환을 야기하는 만성염증.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는데 찬바람 부는 이맘때 더 주의하라. 소리 없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만성염증의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뵀던 분도 겨울만 되면 또 이렇게 폐렴으로 늘 입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병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진다 그럴 때 65세 이상에서 치사율 1위인 병이 뭔지 아세요? 폐렴이에요, 폐렴. 폐에 생기는 염증. 이거를 이제 집계한 통계가 있는데 이 폐렴 환자가 언제 많아지냐? 10월, 11월에 아주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프를 봐도 10월부터 급증을 하네요. 무섭다, 진짜. 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일단 코나 기관지의 점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겠죠. 네. 그러면은 몸 안으로 자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겠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는군요. 그럼요. 평상시에 내 몸의 면역력이 버거워지고 힘이 빠지게 되니까 자꾸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염증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 감기라든지 상기도염도 잘 걸리고 편도염도 잘 걸리는데 목이 붓기도 하고 통증도 생기고 열도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증이 와서 이런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착한 염증이라 하고,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거나 싸우지 않아도 될 것에 계속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문제를 유발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쁜 염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나쁜 거네요. 네. 우리가 모르게 한 다음에 그렇죠. 갑자기 확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불 켜진 주방. 빵을 반죽하고 화덕이 구우며 홀로 분주해 보이는 한 남성이 있다. 과연 그의 정체는? 저희 남편은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지런한 사람. 새벽부터 빵을 굽는 부지런한 남성.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개그맨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개그맨보다는 피자로 유명한 이탈리아산 원숭이. 1980년대 원숭이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준 개그맨 출신 사업가 이원승 씨. 나폴리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피자를 굽고 그 밤에 닫아놓고 그 열기로 이 새벽에 와가지고 빵을 보내는 건데 이 빵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이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농사꾼처럼.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셨던 개그맨 이원승 씨, 그리고 부인이신 김경순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원승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가로 변신한 이후에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닥터지바고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건강해야 되고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이때쯤 되면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 됐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런가요?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건강도 챙겨야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럼 뭐 좀 관리에 평소에 신경을 쓰시나요?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수 배워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리해 줄 네. 것인가? 21년째 피자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해온 부부. 요리는 어떻게 담당하세요? 아, 저는 이제 피자 쪽 일을 돕고 안에는 이쪽 스파게티하고 이쪽 파스타. 근데 왜 남편분이 일 다 하시는데요? 아, 요 아래 일은 제가 해요. 파스타를 만드는 아내와 피자를 굽는 남편. 이 둘은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짝꿍이다. 맛있겠다. 피자 굽기는 기본, 서빙까지 도맡아 하는 이원승 씨. 농사꾼은 다 해야 되잖아요. 추수도 하고 희도 끓이고. 게다가 화덕의 불까지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예? 해야죠. 해야지. 아직도 안 하셨어요? 해야지. 오늘은 늦었어요. 아침마다 하시더니. 네, 뭐 천일염이요? 예. 천일염? 저건 뭔가요? 해야죠. 예. 천일염을 들고 급하게 이동하는 이원승 씨.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화장실. 곧장 소금물을 만들어 코를 헹구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 천일염을 화덕에 넣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아무래도 나무에서 나오는 재 같은 것이나 안 좋은 유해 성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피자를 구울 때 화덕에서 나오는 재와 연기에 자주 노출되는 그 천일염으로 코 세척하고 계속 하는 거죠. 옛날 광부죠, 광부. 광부. 저는 이제 농부로 생각하고 제 아내는 광부로 저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가스불 앞에서 요리하는 아내 역시 마찬가지. 유해가스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기서 또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나요? 많이 배출되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저희가 별명이 페투잖아요, 페투. 페투. 헐투가 있듯이 폐가 안 좋은 투.
태투.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는데 폐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폐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결종 같은 게 있다고 결절이 생겨가지고 결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CT나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덩어리져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 8mm와 5mm 크기의 폐결절 진단을 받은 부부. 그때는 진짜 지저분하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 찍을 때까지 굉장히 당황했었고 찍고 나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근 건강 검진했을 때 몸 관리를 잘한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건강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폐결절이 있다고 들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만성염증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호흡기나 폐에 생겼을 때 그게 또 이렇게 폐결절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유전자 변이가 와서 네. 악성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보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성염증은 이건 나쁜 염증이라 해서 평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뇌혈관으로 이제 이 염증이 침범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고 심장 쪽으로 오면 돌연사를 일으키는 협심증, 심근경색 또 콩파 쪽으로 가게 되면 신부전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요. 와, 모든 걸 다 일으킬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무서워지고 있어.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염증 테스트를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는 지금 박종 원장님만 알고 계신 거죠? 두 분은 모르시나요, 아직? 예, 아직 본인들의 결과를? 말씀 안 좀 됐습니다.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이원승 씨의 체내 염증 수치입니다. 낮으면 좋은 건가요, 이거? 밑으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예, 낮을수록 좋다고.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아, 뭐예요? 아, 뭐예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김경신 씨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긴장한 표정 보세요. 김경신 체내 염증. 두 분 다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원승 씨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네요. 예, 근데 뭐 저거는 좋은 건데요. 예,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은 비만 때문에 그런가요? 비만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은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정상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원승 씨는 정상이고요. 네. 김경신 씨 같은 경우는 만성염증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김경신 씨야말로 이제 약간 호르몬 관리도 필요한 시기가 됐고 뼈나 관절도 약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CRP라는 수치가 정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만성염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잘해봅시다. 개과천습 체험단 지원 영상이 도착했다. 기침도 많이 하고 비염도 심해서 겨울 되면 더 심하고 감기도 자주 오고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야. 한절기 될 때마다 문살 감기가 심하게 와. 내가 만성비염이 있고 당뇨가 있어서 체험단에 한번 참가해보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주치의와 만남을 가진 개과천습 체험단. 혈액 속에 염증성 그 질환의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백혈구 속에 과립구라는 건데 과립구가 높으면 염증이 많다는 거고 낮으면 염증이 없다는 건데 그 과립구의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전 염증성 질환의 지표인 과립 백혈구 수치를 측정한 결과 5명 중 4명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염증 타파를 위한 도전 시작. 운동을 해, 운동을. 흥 충만, 의욕 충만. 넘치는 열정만큼은 20대 못지않은 중년들의 달콤 쌉싸름한 개과천습 체험기. 진짜 맛있네. 봐, 나 못해. 미안해. 힘들어서 못해. 못하겠어. 좋겠다. 과연 이들은 개과천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염증 관리 노하우를 알려줄 첫 번째 주인공은 염증 관리 노하우를 알려줄. 에? 어? 첫 번째 주인공이 두 분이셨어요? 어쩐지 염증 수치가 되게 낮게 나오시더라.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 시원하게. 한가한 시간을 틈타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어디 가신 거야? 아, 저희들의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은밀한 공간이요? 와! 이 저희들의 은밀한 곳은 저희의 꿈이 펼쳐진 곳이에요. 여기에서 공연과 식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독특한 공간이죠. 이태리에서 그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굉장히 잘하죠. 보여주세요. 종이야? 와! 이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소름 돋았어요. 오! 브라바! 지금 피스파게티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보, 응? 여기요. 야. 운동법. 자, 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주방에 있고 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경직된 자세로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뛰면서 다리와 함께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시작한 크로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꼬는 거죠. 하나, 올릴 때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리듬컬하게. 영나 왜 불러 뚜마기를 내어둔 고양이를 보았지. 고양이를 보나 이 사람아. 염소를 보든가 고양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운동의 강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활성산소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염증 수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스 운동과 같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그 간에서 우리가 특정 대사 호르몬 FGF21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 염증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업시간, 주말이라 더욱 바쁜 가게일.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밥 먹을 시간은커녕 숨 돌릴 틈도 없을 지경이다. 근데 이렇게 되시면 식사 시간 벌을 때가 많겠어요. 꼭 밥은 먹어요. 네? 꼭 밥은 먹어요. 아무래도 틈틈이 뭐 먹고 하고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니까 열심히 또 먹어야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무언가를 챙겨 먹는 부부. 아무리 바빠도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다는데 대체 어떤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걸까? 저건 뭐예요? 사이사이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빵인가요? 생긴 건 김밥같이 생겼는데. 피클? 이게 바로 부부의 건강 간식. 한눈에 봐선 알 수 없는 음식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한가해진 시간. 아모, 이제 우리 밥 먹자. 저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님한테 나가는 것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는 손님한테 절대 나가지 않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절대 나가지 않는 건 보나마나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정답인가요? 부부의 밥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손님 음식에도 꼭 들어간다는 재료의 정체는? 네, 손님한테 잘 나가는 메뉴 중에 좋아하는 마늘이고요. 마늘은 뭐 이태리 요리에 엄청 들어가요. 남편이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요. 알리오 올리오. 제 별명이 마늘 왕자예요. 마늘 왕자.
항산화, 항염 효과로 체력 보강에 도움을 주는 마늘 듬뿍 파스타.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게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힌트인데. 이려. 뭘까요? 여기요. 저게 뭐예요? 짜자잔! 금시초. 금시초? 손님들한테는 나가지 않는 저희들만 먹는 건강 식재료예요. 금시초. 금시초라고요? 예. 금시초. 금시초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장수식물로 오랜 시간 재배해온 금시초. 잎의 앞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앞면하고 뒷면이 색이 확 다르네요. 색다른 거죠.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위쪽은 초록색이고 아래쪽은 이 보라색인데 네. 그 보라색을 띠는 그쪽에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몸에 들어오면.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탁월한 성분이에요. 특히 우리 이원승 씨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네.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혈관에 자꾸 달라붙는 그런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보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먹는 금시초. 이게 약간 어성초마저 약간 조금 비릿한 맛이 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뿌리시고요. 비릿한 것도 없어지고. 입맛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을 더해 금시초 샐러드 완성. 살짝 데치는 것도 비릿한 맛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 데친 금시초를 볶아서 구운 통마늘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 마늘은 뭐 어디를 들어가도. 마늘과 금시초를 함께 또 드시는군요. 저희는 약간 이태리식으로 이태리 사람들이 데친 다음에 올리브 오일하고 약간 매콤한 거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나물 무치듯이 많이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금시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이 열에 아주 쉽게 파괴되는 성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우러나오거든요. 기왕이면 그 물도 다른 요리에라도 함께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시래기 국에 시래기 대신 드시나요, 저거? 진짜 된장 풀어갖고 된장 이렇게 아욱국처럼 해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농담을 한 말이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금시초가 취나물하고 비슷한 건데 향은 오히려 아욱이나 비름에 가까워서 약간 비릿하다고 하신 게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드로 드시거나 아욱국처럼 이렇게 된장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게 드시면 좋죠. 아유. 알았어요. 금시초와 마늘을 활용한 건강식단으로 체내 염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 미나. 궁합이 딱 맞아요. 마늘하고 금시초를 좋아해서 이걸 떡으로도 만들어 먹기도 해요. 떡으로도? 그래서 아까 보셨죠? 간식! 떡이었구나. 저게 떡이었어요? 마늘과 금시초를 활용한 초간단 떡 만들기. 찹쌀 반죽에 랩을 씌운 다음 구멍을 뚫고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되고 안 됐으면 뒤집어서 또 한 3분 정도 해주면 떡이 완성됩니다. 진짜 쉬운데? 정말 손쉽게 만들어내요, 떡을. 전자레인지 계란찜처럼 풀어서. 데친 금시초를 잘게 썰고 삶은 마늘을 으깨어 섞어주면 속재료 준비가 완료된다. 마늘이 구운 게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그게 딱 궁합이 잘 맞거든요. 얇게 편 찹쌀떡에 속재료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준 뒤 냉장실에 약 30분간 보관한다. 그 다음 먹기 좋게 썰어주기만 하면 금시초 마늘떡이 완성된다. 건강에 좋은 금시초 마늘떡. 과연 맛도 좋을까? 맛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예,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없다. 그건 맛있어요. 맛도 있습니다.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먹어보고 싶다. 저희 부부가 해야 될 소망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길 같은 것이 저희한테 건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길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는 제작진. 어디로 가는 거죠? 늦가을 산행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공사 현장. 바삐 돌아가는 현장에서 굴착기에 타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띄는데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주인공. 저분이 지금 나이가 60세인데 젊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당신하고 동감이신데요. 주인공의 지휘 아래 속전속결. 군사 한번 해보면 굴착기 기사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던데.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뒤엔 숨은 사연이 있다. 어머. 사실 내가 7년 전에는 참 암에 걸렸었어요. 암이요?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것도 참 악성암으로 소문난 담도암. 7년 전 담도암 진단을 받은 후 큰 수술을 하게 된 김윤기 씨. 담도암 원래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병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암 중에 하나죠. 네, 치료가 쉽지 않은. 뭐 항달이라든지 온몸의 가려움증이라든지 식욕부진, 소화불량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줌 색깔이 또 피오줌, 또 대변 색깔은 회색 대변. 그래도 미련스럽게 그걸 안 찾아갔죠. 그래서 뭐 가려움증 약이나 사 먹고. 이렇게 암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그 기본 원인은 만성염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암이 왔다고요? 그렇죠. 만성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이 세포의 그 DNA에 손상이 오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그게 암이기 때문에 몸에 원인 없이 어떤 통증이 있거나 좀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혹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나으신 거예요? 예, 5년 완치 판정받고 2년이 더 지난 지금 한 7년 되었어요. 아, 그래요? 예. 7년 동안 재발 한 번 없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주인공.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해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탁구라는데. 드라이브 세게 때리시네요. 탁구가 진짜 운동된대요.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또 뛰어야 되잖아요. 몸이 상당히 둔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못 차지, 그래, 못 차지. 저보다 뭐 훨씬 잘 치십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자. 뭐 주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게 왜요? 실력 검증을 위해 준비한 미션. 자, 갑니다. 온다. 자, 갑니다. 야! 아, 이거 어떻게 되네, 그게. 안 될 줄 알았더니. 아, 탁구 진짜 연습 많이 하셨나 야, 아우, 나 이거 되게 신기하네. 본인이 지금 본인이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지역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이 탁구라는 게 팔로만 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온몸 운동이고 예,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열심히 치셔. 잠시 휴식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자세로 제자리 걷기를 한다? 이게 워킹 스쿼트 운동이라 하는 건데
예, 이게 하체가 참 굉장히 많이 되는 운동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워킹 걷는다는 게 아닙니까? 워킹 스쿼트 운동 글자 그대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는 김윤기 씨.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단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막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는 양에 비례해서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반면에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은 만들어내는 게 쫓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 할 때는 운동 강도를 좀 서서히 예, 적당한 강도로 유지를 해야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을 끝내고 목을 축이는 과연 이 정체불명의 음료는 뭘까? 뭔가 또 드시는데 저것도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유인가요? 그럼 같아요? 예, 보세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뭐 견과류죠, 견과류. 아, 견과류? 예. 약간 미숫가루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숫가루, 견과류하고 우유에 섞었죠.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게 하나 추가돼 있어요, 이게. 음료 속 건강 비결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동행한 제작진. 엄마, 나와서. 퇴근 후 어머니 집을 방문한 김윤기 씨. 됐어. 이거 반갑다. 만날 봐도 반갑고 하루 10번 봐도 반갑고. 좋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네. 내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뛰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곤친제가 올게 7년 만이래.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돼요. 남한테 실수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이 싸우려고 하려면 저야 이래. 환갑이 돼도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군요. 엄마가 참 이렇게 하더라 하고. 그래 이래서 하는 게 이제 죽었더니였어. 건강을 되찾은 이후 어머니를 걱정시킨 미안함에 자주 찾아뵙고 있다는 김윤기 씨.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하는데. 흰 쌀밥, 흰 조미료, 흰 설탕, 흰 밀가루, 또 흰 소금 이 5가지가 500인데 가능하면 저는 500을 좀 피하는 쪽으로 몸에 해롭다 하는 걸 멀리 가라. 저는 이게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깨달았고 배웠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때 의문의 재료를 꺼내는 김윤기 씨. 밥물에 갈색 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는데. 아버님, 지금 밥에다 뭐 드신 거예요? 이게 먹었습니까, 이게? 이거? 예. 약간 깨가루? 다시다. 드셔봐요. 어우. 시큼하고 쓰고. 원래 몸에 좋은 거는 쓰고 네. 몸에 해로운 건 달다. 와, 그럼 이거 몸에 진짜 좋아야 되나? 이 정도면? 사실은 이거 제가 한 2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논이 가루입니다. 주인공의 건강 비결 중 하나라는 논이. 평소 물이나 다양한 음료에 넣어 섭취하고 있단다. 박신영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논이죠. 논이는 어디서 나니? 논이는 남태평양 일대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로 동의보감에는 해파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논이의 핵심 성분은 이리도이드, 스코폴레틴, 프로제로닌 3가지인데요. 이리도이드는 손상된 세포와 그 노화된 조직을 살려주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코폴레틴은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및 염증 물질을 배출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프로제로닌은 노화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재생시켜서 항염 작용 및 노화 방지에 역할을 합니다. 그쪽의 원주민들은
2000년 전부터 이 논이를 항생제, 또 진통 소염제, 상처 치료제 이렇게 사용을 해온 거예요.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논이에 또 영양소가 37종이나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200여 종 이상이 있더라는데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우리가 사람이 먹잖아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여서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관리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암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논이 그 추출물을 암세포에 주입을 해봤더니 그 암세포가 번식이 되는 게 억제가 되고 또 암으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세포가 재생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암 호전과 재발 예방을 위해 논이를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윤기 씨.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 초간단 요리를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얇게 썬 두부에 논이 가루를 뿌린 다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건강 간식이 완성된다는데, 두부를 말리면 단백질과 마그네슘 성분이 증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아, 간식처럼 만들어진 거군요. 바삭하고 소리가 나네요. 우와, 논이를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 바삭바삭 바삭바삭 맛있습니다. 논이는 밥이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하면 논이 특유의 강한 향이 사라져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먹읍시다. 네. 만성염증 예방을 돕는 건강밥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풍경이다. 맛이 좋네. 너무 보기 좋아. 나는 네 생각이 날이 날마다 나는데 너는 엄마 생각 안 나. 전화가 한참만 안 오면 이게 왜 전화도 안 오나. 내가 먼저 하고. 어머니가 전화 안 해갖고 서운하시다잖아요. 그만하고.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저승문도까지 갔다 왔는데 더 이상 먹어봐도 있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현재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네,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염증 걱정 없이 사시는 이원승, 김경신 씨 부부와 김윤기 씨의 건강 비결이 저희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금시초는 정말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논이도 굉장히 좀 생소한 식재료들이거든요. 이 식재료들을 먹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금시초는 그 국화과 식물인데 네. 국화과 식물은 좀 찬 성질에 속하죠.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날 수가 있어서 본인의 그 용량을 결정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은 논이가 뭐 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품이니까 네. 뭐 하루 권장량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설사나 가려움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루에 가루로 따지면 한 2에서 3g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논이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칼륨에 영향을 주는 항고혈압 약제를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신장질환 환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드실 때 전문의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찬바람이 부는 이때 그 만성 염증으로부터 시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 염증을 없애는 데 도전한 저희 체험단의 도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식생활 습관 개선에 나선 개과천습 체험단. 하루하루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 은근히 힘든 운동이네요. 하나, 둘. 이들을 위한 닥터지바고의 처방전은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크로스 운동과 논이와 같이 프로제로닌, 이리도이드 등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하고 밤내. 체험 첫날 딸의 지도 속에 운동을 시작한 황분순, 황영숙 체험자. 요리조리 열심히 운동을 해보지만 어딘지 엉성한 황분순 체험자의 운동 자세.
쿠션 광고하는 홈쇼핑 화면 같은 느낌인데. 쿠션 모델 같은 쿠션 모델. 그러니까. 심기일전하여 정확한 운동 자세를 잡아보는 그녀들. 그러나 언니 이제 좀 되는데. 언니 계속 해봐. 나 못해. 아, 저분은 쓰러지셨어요 벌써. 네, 못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지루박 음악을 한번 틀고. 아, 저렇게 하면 재밌죠. 평소 즐겨 듣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운동하는 차영환 체험자. 흥이 넘친다 넘쳐. 웃어봐요. 웃어보자. 친구에게 논의를 권하는 김수희 체험자. 어때? 신맛도 나고 뜰보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 응, 하고 쉬어. 뒤이어 김수희 체험자 또한 논이가루를 맛보는데 신맛 나고 약간 또 단맛도 있고 그러네. 단맛은 못 느끼게. 못 느껴? 응, 단맛도 있어. 또 다른 방법으로 논이를 즐기는 차영환 체험자. 먹어봐야겠습니다. 우유에 논이가루를 곁들여 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우유의 고소한 맛 때문에 더 맛있는 거 같네.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배영숙 체험자. 요거는 혈압약,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래서 5가지나 먹는다니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과일 주스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그녀. 오늘은 논이도 곁들였다. 아유, 색깔 좋다. 향도 너무 좋아. 향 좋지. 냄새도 좋고. 논이 주스. 과연 친구의 맛 평가는? 맛있어. 진지한 자세로 운동 중인 배영숙 체험자. 이분은 좀 잘하시는데요? 왜 그런지 이렇게 톡톡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무릎은 이제 팽성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거고 어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끊임없는 노력 끝에 어깨 통증도 있고 운동을 잘 하게 된 그녀. 왜? 힘들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 중인 황향숙, 황분순 자매. 체험 초반 왕성했던 자세는 사라진 지 오래. 처음에 비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 준비 중인 자매가 선택한 메뉴는 닭가슴살에 수제 소스를 더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는 건가요? 논이 과일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냥 일반 소스들보다 괜찮은데 깔끔하고. 체험 기간 동안 식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한 체험단. 그 결과는 체험단 대부분의 과립 백혈구 수치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분들이 체험 기간 동안에 논이 속에 들어있는 항염 물질들이 이 혈액 속의 염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 안에 그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하고 또 면역력을 높였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4명이 수치가 호전됐어요. 네, 아까 그 차영환 씨라고 해서 남자분 노래 틀어놓고 춤추시던 분. 네네. 네. 그분은 그 간염의 지표인 GOT, GPT도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정상에 가깝게 근접해 있어서 체험도 주치로서 저도 기뻤습니다. 두 분께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어떠세요? 비만에서 탈출해서 염증 수치를 줄이고. 아, 비만이라고 막 구박하십니까? 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신 거군요. 먹는 것도 막 뺏어요. 어떻게 감히 구박을 하세요? 예. 구박을 내가 언제 했어요? 아니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는 맞는데. 이건 답답해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 딱 한 번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거 매번 하는 것처럼. 큰일 날 짓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닥터지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암, 사기, 말기.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그 중에서도 대장암 사망률이 늘고 있다. 그냥 번이 나와버리니까.
됐어요. 방송인 허참 농부가 된 이유는 간으로 그렇게 전이 될 뻔했어요. 그럼 끝이야. 대장암의 위험으로부터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다음 주 닥터지바고에서 공개됩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코테에서 DJ 했어. 암탉 한 마리 보았어.